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요런 이제 시황 체크 이런 것들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관련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위드 코로나주의 이런 이제 추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예전부터 이런 위드 코로나 이런 관련주들을 많이 담아왔었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시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담았었고 그다음에 뭐 카지노 관련주들도 좀 담았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위드 코로나주를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요런 위드 코로나가 지금 어떤 시황, 그러니까 시황 체크를 일단 먼저 해야겠죠. 일단은 리오프닝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에요. 네, 항공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런 뭐 여행 관련주들, 네, 아니면 여행 말고도 이런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화점 이런 것들도 사실 관련주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대면으로 진행되는 그런 이제 뭐 뷔페 호텔 뷔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네, 그런 관련주들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많이 이제 부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항공이라든 여행주 카지노 이런 것들 전부 다 금일, 네, 금일 11월 8일 날에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관련주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급등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지금 내년에 여권 대란이 온다라고 하면서 이런 뉴스 기사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드 코로나가 이제 다가오게 되고 코로나 종식이 이제 점점 이제 눈앞에 다가오게 되면서 요런 이제 여행을 많이 가겠다 앞으로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가려고 지금 여권을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해요. 네, 요런 여권을 제작하는 곳이 한국조폐공사인데 근데 요런 한국조폐공사의 얘기에 따르면은 거의 연간 450만에서 500만 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예상되는 수요는 거의 한 1000만 건이 이를 정도로 거의 한 2배 넘게 이렇게 여권에 대한 이런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에서도 이제는 여행 제한을 해제하려고 하는 움직임 많이 보입니다. 네, 예전에 미국에서는 한창 코로나 심해질 때 이렇게 외국인들도 출입이나 이런 출국 이런 것들 금지시켰고 그다음에 여행도 못 가게 이제 막았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렇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부 다 위드 코로나 하려고 지금 이제 다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행 제한 이런 것도 미국에서는 이제 해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세한 이런 것들까지는 아닌데 이제는 여행 제한을 이렇게 해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상태고 그다음에 고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 이제는 코로나 종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 거는 확실히 지금 코로나 상태도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먹는 치료제, 그러니까 경구형 이런 먹는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이 된다라고 지금 이제 또 뉴스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는 코로나라는 것을 이제 뭐 백신도 이제 많이 맞았겠다. 이렇게 감기처럼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를 하겠다. 이게 가벼운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렇게 약이나 이런 것들 약으로서 이렇게 먹는 걸로 말 그대로 진짜 감기처럼 이렇게 이제는 해결하겠다. 이런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더라도 이제 그만큼 치료도 빨리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백신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만큼 예방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상생활이 이제는 가능해진다라는 거. 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지금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리두기도 많이 이제 풀린 상태고 뭐 이런 뭐 음식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전부 다 많이 이제 풀린 상태죠. 이런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야구장 가면은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치맥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학교도 지금 이제 대면 수업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도 많이 올라가고 여론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이 이제 많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제 많이 지금 느낄 수 있는 상태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여행이나 이런 것들 코로나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충분히 이제 상승세를 다시 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이런 기사들이 오늘 많이 뜨게 되면서 사실 이런 관련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상승을 준 거 맞아요. 시세를 준 거 맞아요. 그래서 하나를 일단은 종목을 살펴보면서 이제 어떻게 상승을 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트적인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 종목들을 다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일단 코스피하고 코스닥부터 먼저 잠깐 확인을 하고 갈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락 추세 좀 많이 타고 내려와서 아래 꼬리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거의 장중에 한 1% 넘게 하락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장 끝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기관하고 이쪽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좀 올려줬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박스 권한이 있는데 거의 3000포인트에서 한 2950? 네, 3000에서 2950 사이로 계속 이제 박스권 유지하면서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데, 음봉이 중간중간에 계속 크게 나오는 모습 보이죠? 예,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금 하락세에 접어드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낙폭이 좀 심하게 계속 음봉이 나오잖아요. 요런 상황에서는 이제 일단 어느 정도 박스권이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제 시장에서도 안정을 찾는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런 음봉이나 이런 것들이 길게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시장은 아직 안정을 찾지는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확인해 보면은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는 이제 낙폭이 그렇게 이제 심한 상태로 이렇게 된 건 아닌데, 근데 여전히 이런 이제 그 지수 한 천 정도? 예, 천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 유지해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아래 꼬리 달면서 코스닥은 이제 양봉 전환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좀 박스권에서 좀 유지를 해주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미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나스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니케이도 지금 다시 회복을 많이 해준 상태고요. 우리나라 지금 되게 중국의 지금 흐름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항생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보다는 미국은 지금 이제 되게 미장은 좋고 지금 이제 중국 관련 이런 주가들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듯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랑 흐름이 약간 더 비슷한 부분도 좀 있어요. 예, 중국에서는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출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출 규제 이런 관련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아직도 악재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것들이 시장 영향 주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위태로운 모습이 좀 더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잠시 뭐 시장 체크 해봤고, 이제는 아까 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주들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대한항공부터 볼게요. 대한항공부터 해가지고 항공주들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큰 음봉은 아시아나하고 이제 대한항공의 이런 이제 회사 이렇게 합치는 게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이제 멀리 봐야 된다 이렇게 했었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좀 결렬돼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때마침 이때 그게 있었어요. 예, 석유 대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석유하고 석탄 대란이 있어가지고 에너지 자원이 이제 지금 석유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상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이런 비행기나 이런 것들 석유 많이 쓰니까 석유 가격 오르게 되면은 그만큼 부담이 생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뭐 이때다 싶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렇게 큰 음봉 주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모습, 예, 조정을 많이 줬었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관련 이런 이제 상승을 많이 해줘서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황금선 위로 이제 회복을 해준 상태예요. 네, 차트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샛별형으로 이렇게 툭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네. 지금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뭐 NFT 관련 이런 이제 코인 관련주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 관련주라든지 게임주 뭐 콘택트 요런 것들은 예전부터 계속 이제 시세를 주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씩 그 샛별형으로 툭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투자자들이 전부 다 타점을 잡기도 어렵고요. 네. 거기다 그런 뭐 이런 곳에서 수익이 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딱 튀어 올랐을 때 아 이제는 상승하겠다 싶어서 매수를 해도 다음날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은 굉장히 그래서 되게 난처합니다. 예, 사자고 하니 계속 떨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잡아서 이제 올라가는 걸 잡으려고 하니 그거는 또 어렵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돌아오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단은 황금선 회복이 준 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런 캔들에서 특히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좀 살짝 들어와준 요런 차트에서는 다음날 한 번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이제 그런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황금선 위에서 비슷한 자리에서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매물대라든지 이런 거를 좀 소화를 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승 완전 100%쭉 상승 못하겠지만 뭐 그래도 상승의 발판은 딱 마련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 보면은 일단은 강원랜드 보시면은 오늘 그래도 반등 주긴 했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음봉 계속 크게 줘도 아직 이제 황금선 회복까지 아직 한참 멀었죠. 그래서 이런 강원랜드 아직까지 황금선 회복 아직 멀었고, 그리고 이제야 반등을 좀 준 요런 종목들은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양봉 크게 띄워주면서 거의 6% 상승. 근데 그동안 또 낙폭이 좀 심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요런 반등이 이제 그냥 이런 추세적인 그런 흐름에 맞춘 요런 상승일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줄 반등의 포인트일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아까 전에 봤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뭐 그렇지만, 파라도 그렇고 이제 여행 관련주들 조금 보면은 뭐 참 좋은 여행 보시면은 요것도 이렇게 상승. 근데 음봉으로 이렇게 눌렸잖아요. 네. 그 말은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뭐 다음날 어떻게 될지도 뭐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음봉이 계속 연속으로 나오다가 오늘 상승 줬는데 그래도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같이 달면서 이렇게 좀 눌려진 모습이에요. 예, 음봉으로 시초가보다 눌렸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물론 다음날 한번 상승 더 줄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위드 코로나주가 이제 다시 올라간다 요런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샛벌령으로 튀어오를 그런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예전에 있던 요 박스권까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박스권까지 다시 회복해 줄 수 있을지가 이제 이 주가를 보는데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상승해준 건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 인정.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 추가적인 상승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좀 과대낙폭 눌리면서 이제 그렇게 있었던 매물대라 이런 것들을 좀 소화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추세적인 이런 흐름이나 이런 기관들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참 좋은 여행도 마찬가지고, 뭐 오늘 같은 경우 노란풍선도 보면은 뭐 황금선 이렇게 회복을 해주긴 했지만, 근데 또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이렇게 눌린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위드 코로나주가 오늘 반등을 주긴 반등을 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이런 반발 매도세라든지 이런 것들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되고 매물을 소화하려는 과정으로 보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눌린 모습이다. 그러니까 딱 초반에 탁 튀어 올랐을 때보다는 좀 눌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낙폭이 많이 심했었는데, 왜냐하면은 11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재료 소모가 조금 있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미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위드 코로나 된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이제 거리두기가 풀린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여행자가 이렇게 풀리게 된다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11월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재료 소모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낙폭이 좀 이런 조정이 있었긴 한데, 근데 다시 이렇게 이런 위드 코로나 이런 거에 나오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11월 달 되면 거리두기 되고 이렇게 뭐 이제 여행자가 풀린다, 이제 거리두기 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된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 사실 기정만으로 일단은 이렇게 재료 소모이 일어난 거고, 실제로 이제 점점 이제 다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11월 달에 재료 소모를 하면서 이제 조정을 줬던 거는 그동안에 이렇게 뭐 차익 실현 이런 것도 좀 있겠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눌렸던 거고, 이제는 요런 이슈들이 다시 이제 좀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가 좀 부각이 되고 본격적으로 여행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공주 이런 것들 풀리게 되면서 점점 이제 기대 심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됐을 때, 네, 그냥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많이 흐름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지금 이제 풀렸다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여행 지금 많이 막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년쯤, 네, 이런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초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 여행 가는 이런 이제 것들이 늘어났을 때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드 코로나주 물론 이제 그런 코로나 시기부터 그런 기대 심리로 계속 상승을 한 건 맞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도 많이 줬었고 물론 조정기도 있었지만 그런 기대 심리로 계속 상승을 해준 모습도 보여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위드 코로나주 아직은 조금 더 갈 수도.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조정을 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줬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이제 기대 심리보다는 이런 이제 뭐 차익 실현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사실 지금 이런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부분 해가지고 사실 안 좋긴 해요. 국제 정세가 좀 안 좋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위드 코로나주는 다시 한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기관이라든지도 이쪽 수급이 좀 더 회복이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위드 코로나주 조금은 아직까지는 담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했었으면 좋겠고, 아까도 아까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조정을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게임주라든지 요런 쪽으로는 이제 굉장히 괜찮은데, 근데 뭐 메타버스라든지 요런 쪽은 꾸준하게 상승을 해줬죠. 네. 실제로 지금 종목들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자,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 국면을 타게 되면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꺾여 나갈 때,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형주들이 꺾여 나갈 때 같이 이렇게 사실 꺾여 나가면서 밑으로 이제 조정을 준 종목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물론 2차전지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게임 관련주, 뭐 코인 관련주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세를 주면서 상승을 해줬지만 사실 그게 아닌 종목들, 다른 뭐 철강 종목들도 대표적으로 마찬가지겠고, 그런 뭐 해운주라든지 그동안에 상승 많이 줬던 종목들 사실 다 조정 주고 있어요. 다 조정 줬고, 그리고 다 조정 준 것들이 이제 한 번씩 그냥 샛별용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물리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무 종목들 그냥 한 번씩 다 훑어보시는 것도, 예, 보시면 딱 알게 될 거라 느껴집니다. 네, 밑으로 조정 주는 종목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씩 톡 튀어오는 종목들 실제로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이제 현금 확보 이렇게 좀 해놓고 비중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하락 줄 때마다 조금 좀 담아서 가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안정적인 방법인 거라 저도 생각을 해요. 지금 오히려 팔고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네, 비중 조절 좀 해가지고 이제 담을 것도 담아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락 줄 때마다 이렇게 물타기 조금씩 이렇게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담아 가시는 게 맞지. 계속해서 이제 수익이 안 난다, 계속 이제 하락을 준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뭐 마이너스를 이렇게 그냥 이제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보다는, 네, 계속 좀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추천드릴게요. 근데 꾸준하게 들고 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만큼 종목에 대한 이런 분석을 많이 하고, 그다음 이런 좋은 종목들을 들고 있어야지 나중에 상승이 왔을 때 다시 이제 반등을 치러줄 수 있는 자리가 오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들고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일수록, 예, 조정 기간이 있을수록 이제 그런 종목에 대한 공부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 추세를 따라가면서 계속 매매를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계속해서 그 추세를 쫓아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근데 그게 정말 이제 정보력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많이 따라가기 힘들다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우량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놓고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거나 이런 것들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지금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금리 인상 이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실제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좀 소멸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기술주나 이런 것들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오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아직 악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대출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금리 인상 이런 것들, 사실 이게 제일 크다고 좀 봐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부동산 거품이 아직까지 좀 계속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동산 거품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이런 관련 것들, 네, 관련된 대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더 이제 해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소멸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좀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술주나 이런 것들 대형주들도 다시 한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지션 나올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도 이제 내년 이제 한 2분기 정도 되면 이제 좀 더 풀린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런 기대 심리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좀 힘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장은 다시 오게 됩니다. 주식은 항상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 시황 체크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뭐 위드 코로나도 조금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런 현재 시장에 대한 이런 대응이라든지 투자를 할 때 이런 마인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 많이 지켜 나가시고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올바른 투자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